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앱기술개발팀에서 페이코 iOS 앱을 개발하고 있는 정호연입니다. 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개발자들의 축제 제1회 NHN 포워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도 됩니다. 저희 세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플은 매년 WWDC라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OS 그리고 관련된 SDK의 신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WWDC에서는 유독 증강현실 그리고 머신러닝과 관련된 세션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말이죠.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하고 시도해본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iOS에 특화된 주제이다 보니까 iOS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오신 만큼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증강현실입니다. 여러분, 애플은 AR 킷을 통해서 아이폰에서 추가적인 장비 없이 증강현실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팀의 손재현님께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앱기술개발팀에서 iOS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손재현입니다. 먼저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네이티브 수준으로 100% 표준어를 쓰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AR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R은 Augmented Reality의 약자로 증강현실이라고 말하죠. 실제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서 실제 환경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럼 이 AR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AR 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은 WWDC 2017에서 처음 AR 킷을 소개를 했는데요. 작년과 올해 WWDC에서 AR 킷 관련 개발 세션만 10개 이상이고요. 애플 개발 사이트 상단에는 AR 킷과 ML이 나란히 제일 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iOS 개발자들이 WWDC에서 이 두 세션에 대해서 열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AR 킷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이 AR 킷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AR 킷의 주요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AR 킷은 크게 세 가지 클래스 구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AR 컨피그레이션, AR 세션, AR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클래스의 플로우는 AR 컨피그레이션에서 AR 세션이 동작할 구성을 정하고 그 결과물로 AR 프레임을 도출합니다. 자, 그럼 AR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컨피그레이션 세팅에 따른 AR의 동작들을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AR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AR 컨피그레이션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AR 월드 트래킹 컨피그레이션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바닥에 플랜을 디텍팅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를 사용해서 장치의 위치 및 방향을 추적하고요. 평면을 탐지하고 히트 테스트, 환경 기반의 조명 이미지, 객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AR 오리엔테이션 트래킹 컨피그레이션인데요. 후방 카메라를 사용하고 장치의 방향만 추적하는 기본 AR 경험을 제공합니다.
요 피치롤 3DOF만 지원을 하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 배치해 놓은 오브젝트들이 위치를 이동했을 때 오브젝트들이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AR 이미지 트래킹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제가 처음 AR 월드 트래킹 컨피그레이션에서도 이미지 트래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AR 이미지 트래킹 컨피그레이션은 이미지 트래킹에 특화된 옵션입니다. 더 높은 퍼포먼스의 이미지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다음 AR 페이스 트래킹 컨피그레이션입니다. 5개의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유일하게 전방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자 얼굴의 움직임과 아이 트래킹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AR 오브젝트 스캐닝 컨피그레이션이고요. 후방 카메라를 사용해서 고충실도의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AR 경험에서 탐지할 참조 객체를 생성합니다. AR 월드 트래킹 컨피그레이션과 흡사하지만 애플은 개발 시나리오에서만 사용하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R킷에서 가장 중요한 AR 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R 세션은 CM 모션 매니저와 AV 캡처 세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인데요. 한마디로 이미지 데이터와 모션 데이터를 조합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물음표된 결과물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AR 프레임입니다. AR 프레임에는 이미지 버퍼인 CV 픽셀 버퍼와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AR 앵커가 어레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AR 세션에는 어떤 동작을 하길래 모션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걸까요? WWDC에서 AR킷 관련 세션이나 관련 도큐먼트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로 비주얼 이너리얼 오도메터리라는 줄여서 VIO를 통한 CV 연산으로 위치를 추적해서 AR 프레임을 결과물로 뱉어냅니다. 그럼 AR 세션이 프로세싱을 수행하고 결과물로 AR 프레임을 생성했는데요. 화면에 들어갈 가상의 오브젝트는 과연 어떻게 나타낼까요? 애플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렌더링에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탈은 오픈GL ES와 흡사한 로우 레벨의 3D API이고요. 스프라이트킷은 2D를, 씬킷은 3D를 지원합니다. 실제로 엑스코드에서 AR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다음과 같이 아래에 3가지 지원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라는 콤보 박스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번 프로토타입을 진행하면서 접근성이 조금 더 좋은 씬킷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상의 오브젝트를 렌더링 할 수 있는 씬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씬킷의 구조인데요. 보시면 뭔가 어디서 많이 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씬킷의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오브젝트, 지오메트리, 파티클 등등 노드화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알고 계신 유니티나 언리얼의 블루프린트 등이 이런 구조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럼 AR 세션에서 검출된 특징점들이 어떻게 씬킷에서 사용되는지 코드상의 흐름을 보실 텐데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AR 월드 트래킹 컨피그레이션으로 컨피그레이션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옵션 중에서 플랜 디텍션의 가로 세로 평면을 트래킹하겠다는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앱을 구동하고 좌측 그림에서와 같은 카메라로 평면을 한번 찾아보는 시나리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AR 세션 딜리게이트의 세션 did add 펑션에서 평면을 찾았다라는 감지를 합니다. 이후에 AR SCM 뷰 딜리게이트의 렌더러 did add에서 평면 노드를 감지한 AR 앵커를 받아서 씬에서 SCN 노드에 관련된 노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업데이트나 리무브도 마찬가지고 항상 세션에서 먼저 탐지를 하고 렌더러에 보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AR킷과 씬킷을 시각적으로 구분을 지어 볼 텐데요. 제가 미리 가상의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회사 10층이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세션에는 결과물인 AR 프레임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AR 프레임을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고, AR 세션을 정지했을 때는 CV 픽셀 버퍼에 해당하는 실제 환경 이미지와 AR 카메라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AR 세션은 이미지 데이터와 모션 데이터로 프로세싱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AR 세션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가 위치를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AR 세션을 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오브젝트의 위치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션을 중지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일부러 카메라를 가렸어요. 그럼 가상의 오브젝트들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동을 하고 이후 가렸던 카메라에서 손을 떼보았습니다. 잠깐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정확하게 해당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이 애플에서 AR 앵커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R킷과 씬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AR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토타이핑한 AR 내비게이션의 데모 동영상을 보실 건데요. 타겟 지점은 저희 페이커시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근처의 커피숍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커피숍을 패스에 따라서 찾아가는 동영상이고요. 약 2분간 음악을 즐기시면서 함께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는 WWDC에서 데모 프로젝트에 포함된 폭스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토타입을 하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웃도어 맵 길찾기를 타겟으로 정했고요.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약간 어색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인도어 맵은 제가 배제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초당 0.5m를 움직이고요. 5m 내로 사용자가 접근을 하지 않으면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럼 잠깐 AR 내비게이션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R 내비게이션은 맵뷰 컨트롤러와 AR 뷰 컨트롤러로 나뉘는데요. 화면 왼쪽의 맵뷰 컨트롤러에서는 타겟 지점을 정확하게 정하고 길찾기 결과를 오른쪽에 AR 뷰 컨트롤러로 넘깁니다.
오른쪽의 뷰 컨트롤러에는 넘어온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AR 환경에서 길을 찾아갈 화면 구성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매킷에서 길찾기를 한 결과의 구조인데요. 중간 하단에 라우트가 길찾기 패스들과 중요한 지점들의 코멘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플에서 지원하는 길찾기 API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고요. 만약에 실제 서비스에서 이용을 하시고자 한다면 팅커웨어 API나 네이버 맵 API 등등 우리나라에 맞는 좀 더 정교한 맵 API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길찾기 결과로 위도 경도의 어레이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AR킷의 좌표계는 3D 좌표계입니다. 3D 좌표계이고 오른손 좌표계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위도 경도를 3D 좌표계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먼저 위도 경도를 데카르트 좌표계로 변환을 한 후에 3D 좌표계에서 높이 값인 Y축의 상황에 맞는 임의 값을 집어넣는데요. 구면 좌표계에서 데카르트 좌표계로 변환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게 현재 내 위치에서 다른 위치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애플은 친절하게 CL 로케이션 클래스의 거리를 구하는 펑션인 디스턴스를 구현을 해 놓았는데요. 하지만 애플에서 지원하는 디스턴스 펑션은 먼 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펑션은 하버신이라는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위키피디아에 정리해 놓은 하버신 공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한 빈센티 공식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표정을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저분 풀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저 두 공식을 설명할 건 아니고요. 최대한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버신은 지구가 완벽한 구라는 가정을 하고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빈센티는 GPS 좌표계에 사용되는 WGS84 기준 타원체를 기준으로 하는 공식입니다. WGS84 기준 타원체는 적도 반지름이 극 반지름보다 큰 옆으로 긴 타원체를 말하고요. 그래서 정확도 측면에서는 실제 지구와 비슷한 빈센티가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까운 거리의 길찾기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CL 로케이션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디스턴스 펑션인 하버신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환경에 사용할 좌표들이 변환이 되었는데요. 그럼 각 3D 좌표 지점들을 다 연결해보고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왼쪽에 가상의 오브젝트들은 문 밖으로 나와 있는데 많이 어색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오른화면처럼 이렇게 가려서 안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데모에서 보셨던 환경에서 모든 패스들을 한번 다 그려보았습니다. 많이 이상하죠. 보이지 않아야 될 곳도 보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이슈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가려질 수 있는 오브젝트들의 정보를 가져와서 보이지 않게 만든 다음에 오브젝트들을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싱킷은 기본적으로 백스페이스 컬링이란 것과 뷰프로스턴 컬링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클루전 컬링이라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저런 걸 가려질 수 있는 빌딩이나 오브젝트들을 맵에서 큰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관련 연산을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바로 UX적으로 풀어보았는데요.
데모에서 보셨던 폭스라는 캐릭터를 길찾기 가이드로 두고 유저가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다음과 같은 많이 어색하지 않은 AR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R 내비게이션을 끝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AR 내비게이션 프로토타입을 진행하면서 AR 킷의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바로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딕텍션을 하면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딕텍션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디바이스의 업그레이드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좀 더 개발자가 편하고 쉽게 AR 환경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3D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 세션은 끝났고요. 그럼 박수로 정호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풍성한 볼거리로 증강현실 안내해 주신 손지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머신러닝은 개발자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봤을 법한 그런 주제인데요. 막상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죠. 특히 저 같은 머신러닝 비전문가에게 있어서 이런 진입장벽은 더욱더 크고 높게 느껴졌습니다. 애플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머신러닝에 관심 있는 개발자분들이 좀 더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또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할 것은 바로 크리에이트 ML입니다. 크리에이트 ML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크리에이트 ML은 머신러닝의 다양한 주제들 중에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분리하는 분야, 그리고 텍스트를 분리하는 분야, 마지막으로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들 간의 관계를 추론해내는 그런 분야입니다. 크리에이트 ML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머신러닝 모델을 여러분들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애플에서는 포토와 시리 서비스를 지탱하고 있는 애플의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이 크리에이트 ML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트레이닝으로도 효율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희들은 실제로 그런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향수병 분류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약 10종의 향수병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면 이 향수병이 어떤 향수병인지 알려주는 아주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을 크리에이트 ML을 이용해서 만들어 본 거죠. 그럼 상세한 설명에 앞서서 간단한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만든 이런 향수병 분류기는 향수병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분류기를 만든 것입니다. 특정 이미지를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에 전달했을 때 머신러닝 모델이 자신이 훈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입된 이미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추론하고 그 결과를 넘겨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머신러닝 모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특정 분야에 카테고라이징된 유사한 이미지들을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을 잘 표현하는 단어로 해당 그룹을 각각 라벨링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벨링된 이미지 그룹들을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를 수행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맥 OS용 플레이그라운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간단한 코드 몇 줄을 입력하면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납니다. 그럼 각 부분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CreateML은 ML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빌더라는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화면에 보이듯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합니다. 보시다시피 트레이닝할 이미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군요. 저희는 트레이닝을 위한 이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글 이미지 다운로드를 활용했습니다. 검색어를 통해 향수병 이미지들을 주기적으로 끌어와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위한 좋은 이미지는 위에 보이는 이미지들처럼 제품의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미지라는 점, 아래와 같이 제품의 부가적인 특징이 담긴 이미지들은 이미지 편집 툴로 2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트레이닝과 구분된 별도의 테스트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단일 이미지 요건은 파악했는데요. 그 밖에 또 유의해야 할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애플은 정확성이 높은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레이닝을 위한 이미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어도 그룹당 10장 이상의 이미지를 사용할 것. 그룹별로 이미지 개수는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한 그룹에는 1000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또 다른 그룹은 한 10장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모델의 정확도는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9 x 299보다 작은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업스케일링이 발생해서 이 또한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유의하면 나머지는 심프린트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프리 트레이닝된 모델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실세계에 수백만 개의 오브젝트들을 대상으로 미리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인데요. OS에 포함된 이 모델 덕분에 비교적 적은 데이터로도 작은 사이즈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화면은 저희들이 앞서 준비한 이미지들을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머신러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트레인,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트 단계인데요. 트레인은 인입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이미지의 특징점을 잘 뽑아내는 수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밸리데이션은 이렇게 도출된 모델을 1차적으로 스스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개발자가 본인이 개발한 피처를 QA나 퍼블릭한 기능으로 오픈하기 전에 개발자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개발자 테스트 단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는 트레인에 포함된 데이터 중에 약 10%를 따로 빼서 이 단계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 단계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단계와 완전히 구분되는 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제 기능을 다 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테스트까지 최종적으로 수행한 화면이고요.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터레이션 수를 늘린다든지 원본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 변형을 가해서 다양한 상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은 이미 다른 머신러닝 환경에서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만은 보시다시피 간단한 옵션 체크만으로도 가능한 점이 굳이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겠네요. 저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 1000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96%의 정확도를 가지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런 UI 기반의 작업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코드 4줄로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ML 모델은 엑스코드 프로젝트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포함시켜서 앱 번들에 직접 포함해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머신러닝 모델의 사이즈에 따라 앱 용량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 ML 모델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앱을 재배포해야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반면 ML 모델을 있는 그대로 앱에 포함하는 대신 ML 모델 C로 변경한 후 이를 서버에서 다운받아 앱 내에서 컴파일하여 생성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 관점에서는 이런 방안이 좀 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L 모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에 대한 명세인데요. 이 모델의 이름, 타입, 앞서 설명드렸던 이미지 분류냐, 텍스트 분류냐, 수치, 분석이냐 이런 타입이겠죠. 그리고 사이즈와 간단한 디스크립션 정보를 노출합니다. ML 모델도 결국에는 스위프트 모델 클래스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된 모델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모델의 입출력 매개 변수인데요. 입력으로 이미지를 전달받고 출력으로 이미지에 대한 식별자인 라벨과 해당 이미지의 정확도가 전달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앱 화면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이 이미지가 비전 이미지 리퀘스트 핸들러에 전달되고 비전 이미지 리퀘스트 핸들러 내부에서 비전 코어 모델에 전달한 후 ML 모델이 프레딕션을 수행해서 이 결과를 옵저베이션으로 전달합니다. 옵저베이션에는 식별된 이미지의 아이덴티파이어와 프레딕션을 수행한 정확도 이 두 가지 값이 전달되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화면에 수치와 해당 이미지의 식별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희들은 이제 향수병 분류기를 통해 판별된 이미지를 페이코 쇼핑 검색어로 변환해서 검색된 결과를 페이코 쇼핑으로 이어지도록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럼 데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사용자들이 이렇게 자신이 모르는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서비스에 적용하려면 다양한 현실적인 난관이 있겠지만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어 M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애플은 크리에이트 ML에 앞서서 코어 ML을 통해 다른 환경에서 제작된 머신러닝 모델을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머신러닝 사이트를 가보면 코어 ML로 컨버팅해 놓은 유명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다운받아서 실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런 코어 ML을 이용한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케라스 환경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이를 코어 ML로 컨버팅해서 앱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죠. 주제는 이미지 분할로 정했습니다. 이미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에서 특정 객체를 픽셀 단위로 분리해내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림처럼 고양이가 포함된 이미지에서 고양이가 포함된 픽셀을 배경과 분리하는 것이죠.
앞에서 소개한 이미지 분류와 좀 연계시켜 본다면 단일 이미지에 존재하는 픽셀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분류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할의 기본 단위를 클래스로 해서 동일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사물을 예측 마스크상의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하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분할의 기본 단위를 사물로 해서 동일한 클래스에 해당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물에 해당하면 이들을 예측 마스크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더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은 이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미지 분류 때처럼 우선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텐데요. 이번에 저희는 Common Object in Context, 코코 사이트,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코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코코 사이트는 다양한 분야의 이미지, 그리고 각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노테이션 파일들을 포함해서 약 30기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2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API들이 존재합니다. 화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한 데이터셋입니다. API를 통해서 약 16,000장 정도의 사람 이미지를 추려내고 이들을 마스킹한 이미지로 변환한 데이터셋을 구성한 것입니다. 화면은 케라스 환경에서 유넷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앞에서 준비한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켜본 화면입니다. 좌측은 트레이닝에 사용된 원본 이미지고요. 중간에 보이는 이미지는 코코 API로 마스킹을 수행한 결과 이미지. 화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좀 이 기괴한 이미지는 저희 모델을 통해 출력된 결과 이미지입니다. 에폭을 늘리고 몇 가지 매개 변수를 수정해 가면서 머신러닝 모델을 고도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적 제약도 있었고 이 정도면 발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보시면 복잡한 동작이 없는 인물이 포함된 이미지에서 인물을 그래도 비교적 잘 분리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케라스 기반으로 제작한 머신러닝 모델을 코어 ML을 이용해서 컨버팅을 했고요. 앞서 이미지 분류기 발표에서 보셨던 화면과 비슷한 화면인데요. 앱에 적용해 본 화면입니다. 앞서 이미지 분류에서 보았던 클래시피케이션 옵저버가 아니라 픽셀 버퍼 옵저베이션을 통해 픽셀 버퍼가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인물 정보만 분리해낸 마스킹된 이미지를 전달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전달된 마스킹된 이미지 데이터를 원본과 머지해서 배경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토샵에서 뭐라 그러죠? 눕기를 딴다 그러죠. 인물이 포함된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하거나 영화 촬영에서 활용되는 크로마키 효과를 한번 흉내내 봤습니다. 그럼 데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엄숙하네요. 마땅한 모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모델로 참여했는데 제 얼굴이 자꾸 나와서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ML과 코어 ML을 테스트해보면서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개발자가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크리에이트 ML은 아직 다루지 못하는 머신러닝 주제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크리에이트 ML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분리의 경우 오로지 심프린트 픽처 익스트랙터라는 프리트레이닝된 모델 기반의 트랜스퍼 러닝만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코어 ML의 경우도 현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호환성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서 iOS에서 적용하기 위해 코어 ML을 이용해서 뭔가 컨버팅하는 과정이 제가 보여드렸던 것만큼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좀 힘들게 저도 만들었어요. 네. 자, 애플은 증강현실과 머신러닝 생태계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애플이 제시한 기술들이 아직 제약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증강현실 그리고 머신러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개발자들, 특히 iOS 앱 개발자분들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시도해보고 피드백을 줘서 해당 플랫폼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더욱 스마트하고 흥미로운 앱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양하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긴 시간 저희들의 세션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